얘한테 뒤집어 씌우면 내가 마음도 편하잖아요. 제가 마녀여서 내 아이를 죽게 했다. 그렇게 화풀이 하면 대상이네. 훨씬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손을 안으로 넣어요. 그다음에 강제로 애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성관계를 추천했습니다. 애가 안 나와? 그럼 가서 해. 야씨 만성인데?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대망의 출산. 출산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위험해 사실. 저나 우창윤은 이제 애를 둘씩 낳아서 기르고 있고 진승이 이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점점 실감이 나죠. 이 영상 나올 때쯤이면은 아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있을 것 같아요. 태중에 이제 아이를 품고 10개월이나 살다가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큰 동물인 인간을 낳는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기냥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어려워요. 의학적인 도움이 없는 자연 상태의 분만은 극히 위험해서 7%의 산모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많이 죽는다. 100명 중에 7명의 애 낳다가 사망할 수 있어요. 왜 이럴까? 다른 동물들하고 근본적인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발로 걸으니까 그 덕에 손의 자유를 얻고 여러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의 문명을 일으켰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발로 걷는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골반이 작아요. 그리고 특히 앞뒤로 좁아집니다. 동물들의 골반을 보면은 엄청 크고 앞뒤가 진짜 넓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골반은 이제 척추와 이 뒷다리를 연결해주는만 하는 게 아니고 상체 전체를 이렇게 딱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얘가. 그치. 그러니까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와 동시에 머리통이 크잖아요. 인간보다 더 머리가 큰 동물도 있지만 걔네들은 몸이 더 크지. 끼리 그렇죠. 같은 코끼리 같은 애들은 몸이 이만하잖아요. 몸통 대비한 머리 크기는 인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골반 작고 머리통은 커요. 그러게. 동물동장 같은 거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낳는 거 봤어요? 숨풍숨풍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아이는 두 번의 자세를 틀어서 나와야 돼요. 옆으로 고개를 밀어서 넣어서 골반에 넣고 90도를 꺾어서 땅을 보듯이 또 방향 전환을 하고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몸을 돌려가지고 어깨를 전우측에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좁잖아요. 머리가 눌려서 나오잖아요. 머리가 판 형태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었으면 죽었을 압력에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태어났을 때 머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눌려도 괜찮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 아이를 낳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야 우리 할머니 때는 뭐 밤에다가 애 낳았대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산사가 모든 문명에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자기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다른 여성이 아이 낳는 것도 없다가 쌓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게 직업이 된 거죠. 마을에 이제 한 명씩 있는 거지. 한두 명씩 있는 거예요. 외국 드라마도 보면 산파를 불러와. 빨리 불러와 빨리 산파를 불러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일을 맡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과부거나 아주 나이가 든 사람, 혼자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 그런데 남자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독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경에 이르렀던 여성들이 후구지책으로 택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약자들이 이제 주로 종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문서화된 기록이 되게 없어요. 왜냐면 글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경험에 의존했어야 돼요. 그래서 문명마다 되게 달라요. 유럽의 대다수 문명권은 자기 집에서 났습니다. 근데 다른 문명권에서는 다른 곳에서 나와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피가 튀거나 그러면 악령이 깃든다고 믿어서 따로 출산용 헛간을 세워서 거기서 낳게 만들어요. 오 신기하다. 프랑스에서도 헛간에서 낳는 거를 선호했어요. 그날만 하고 허물거나 혹은 창고 같은 거. 창고 같은데. 그런 데서 낳게 했죠. 원하지 않는데 이제 별 도리가 없어서 밖에서 낳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위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서 18세기, 19세기 미국 흑인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인의 집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마구간이나. 집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부드럽게 그렇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낳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정사들이 이제 계속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 감염이 생겨서 애가 죽어. 산용멸 같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집 밖이나 혹은 지금 이제 헛간에 있다면 밖에다 표시를 합니다. 지금 아이 낳고 있어요.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낳은 아기가 기형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구합니다. 조산사가. 서커스 같은 데 팔아요. 그게 부업이었어요. 중세에 관념에서 병은 죄거든요. 기형아는 죄의 산물이야. 죄의 증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가가 있긴 하지만 조산사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출산사에. 심지어 이 사람들이 최초에 아마 마취를 했을 것이다 라는 유출도 있어요. 밀 같은 데서 자라는 곰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환각이 일어난대. 그걸 이제 산모한테 쓰면은 산모가 애를 낳을 때 통증을 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불운이 닥칩니다. 15세기 출판된 책 때문이에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는 책인데 번역하면은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입니다. 마녀 사냥의 지침서예요. 이를 기반으로 16세기, 17세기 한 6만 명 정도가 사망해요. 여자가 마녀로 지목당해서. 근데 아까 조산사들이 대부분 과부나 노파라고 그랬죠. 이게 취약계층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태중의 아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아이를 아프게 하거나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사망할 그래서 수밖에 없잖아. 고위층이야. 근데 조산사가 했는데 애가
얘가 죽었어. 그러면 얘한테 뒤집어 씌우면 내가 마음도 편하잖아요. 제가 마녀여서 내 아이를 죽게 했다. 그렇게 화풀이 하면 대상이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산사들이 진짜 억울하게 사망합니다. 아 근데 약간 옛날 드라마를 봐도 마녀는 노인, 노파, 애를 이렇게 훔쳐가고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클리셰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알 수 있었으면 남길 수 있는 게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여자들한테 문자를 가르치는 역사가 진짜 짧아요. 모든 문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남아있는 거는 1545년에 토마스 레이날드라는 영국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인류의 출산이라는 책에 조산사들이 어떤 걸 했다 이런 걸 이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출산할 때 나름대로 뭐 노하우가 있어 사람마다. 요새 그 출산할 때 사는 그런 의사처럼 이렇게 기울게 하는 의자를 들고 다니는 조산사도 있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의사들이 그 영역에 진출하게 됩니다. 산부인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의학은 뭐가 되었건 간에 이제 발전하고 있었고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볼 때 조산사들은 아무래도 열등해 보이거든. 우리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주류 의학은 조산사라고 봐야 돼요. 얘네들은 돌팔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당시의 의사들은 다 남자예요. 여자는 의사가 될 수 없어. 근데 남자는 여성의 생식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천으로 가려요. 그리고 손의 감각만으로 애를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보고해도 어려운데? 이러니까 중세 출산이 엄청 위험했어요. 와 그때 진짜 많이 죽었겠다. 이 당시에 그래서 여성의 이제 사망 원인일이 이 의사들이 뛰어들고 나서는 출산입니다. 3명 중에 하나가 출산하다가 사망할 정도로 높을 때도 있었어요. 아까 의학적인 처치가 없이 사망률이 7%인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돌팔이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당시 여성들이 자기가 임신하면 이걸 인부복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수의가 될지 인부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면 진짜. 와 근데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다. 대부분의 색깔이 흰색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위협적인 어떤 거는 이제 출산 후 출혈이죠. 이게 아까 조산사들이 그 밀에서 나오는 곰팡이 썼다 그랬잖아요. 얘가 자궁의 수축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영양이 출혈의 위험을 조금 줄여줘요. 그래서 조산사들이 진짜 잘했던 거예요. 게다가 애 나면 바로 모유 수유 시켜. 모유 수유 시키면은 자궁이 수축하잖아요. 이건 지금도 써요. 근데 이제 남자 의사들은 뭐해? 아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사열합니다. 에? 더 죽어. 여기서 피 안 나지. 쫙 빠지니까 이제. 난산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시에는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애가 이렇게 서 있을 게 발부터 이렇게 저희 애들이 둘 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왕절개 했는데 당시에는 배에 칼 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사건 조산사건 발이 보여. 그러면 손에다가 버터나 기름을 막 바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안으로 넣어요. 그다음에 강제로 애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천으로 가리고 감각으로 당깁니다. 되겠어? 거의 다 사망해요. 간신히 아이가 빠져나왔어. 그리고 보면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이의 어깨가 걸리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지금도 가끔 그런 난산 경우에서 이런 게 생기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손에 버터나 기름을 발라가지고 강제로 당기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했냐? 20세기 초까지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독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3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렐름 2세가 있어요. 별명이 카이저입니다. 비스마르크랑 싸워서 비스마르크를 이제 실각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 왼쪽 어깨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의사가 확 당기다가 이 상완신경총이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딱 찢어지면서 이게 이제 손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왼쪽 팔을 거의 못 쓰고 자라지도 않아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팔이 15cm 정도 짧아요. 사진 보면은 왼쪽이 안 나와.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때는 독일의 황제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손으로 당기다 보면 언제까지 손으로 당기나 하는 생각 들잖아요. 손 대신 뭔가 다른 거 쓰고 싶잖아. 사실 16세기 챔벌린 가문에서 포셉을 발명했습니다. 포셉으로 되게 쉽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챔벌린 가문이 다른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애 낳으면 챔벌린이야? 챔벌린 막 줄 서가지고 예약하고 막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문의 비밀이잖아. 이거를 숨기려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포셉을 들고 들어갈 때 포셉은 조그매요. 근데 그거를 이만하게 큰 나무 방사에 넣고 일부러 2명의 장정이 메고 들어갑니다. 엄청 큰 걸 사용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다. 영목으로 산모엔 다 나가게. 산모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잖아. 그리고 산모의 눈도 가립니다. 안정하셔야 돼요. 그럼 산모의 눈도 가려요. 엄청 영업 비밀이네. 그리고 천으로 하반신도 가려요. 그리고 나서 포셉을 몰래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모가 이게 포셉을 쓰면은 뭔가 손이랑은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종도 쳐요 옆에서. 그렇게 해서 18세기가 되어서야 야 챔벌린이 이거 포셉이라는 걸 썼대 라는 걸 다른 데서도 알게 돼요. 근데 포셉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만사형통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소는 감각이 있는데 포셉은 감각이 없으니까 장님이 칼이 두르는 거랑 똑같거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손이 더 안전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까지도 이제 손 반, 기구 반 쓰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손은 깨끗했냐? 그치, 그게 문제지. 아니죠. 제가 전에 손 안 닦는 의사들 아, 시체 해부하고 이제 스타일, 손도 안 스타일 닦고 거지. 제멜바이스라는 영웅이 이제 나와서 3호 사망률이 이제 30% 40%까지 치솟다가 떨어졌는데 사실 그때는 제멜바이스가 해결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제멜바이스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제멜바이스는 오히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보호소에서 사망합니다. 실제로 개선이 된 거는 훨씬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도 그 조산사가 좀 그쵸. 조산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글을 모르니까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난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옵니다. 캬약 구국방의 부인 잡방편. 오씨. 여기 보면 되게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도움은 안 됐을 것 같아. 아이가 태중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소똥을 배 위에 바른다. 아궁이 속에 누런 흙을 따뜻한 물에 타서 복용한다. 태반이 나오지 않을 때는 아주까리 씨를 빻아서 발바닥 가운데 붙이는데 태반이 나오자마자 씻지 않으면 산모에 창자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지식이 아예 부족하다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하네. 그리고 아이가 거꾸로 있으면 그러니까 브릿지죠. 이런 경우에는 매미 허물 2개를 가루로 만들어서 매미 허물이요? 술에 타서 복용하거나 남편의 음모 14가닥을 뽑아가지고 돼지 기름으로 콩알만하게 환을 만들어서 삼킨다. 그 항상 부연 설명이 있어. 효과가 있으니 신기하다. 거짓말 같은데 효과 없었는데 뭐 이틀이 신기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면 출산이 위험하기만 하냐? 아프기도 하죠. 대개 이제 입구가 10cm 이상 열리면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대 문명도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편을 써봤어요. 근데 아편에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오래 쓰지 못했고 술 같은 거 아니면 향초라는 거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치. 심정으로 그러니까.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했어.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중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원죄해야 한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이때 이제 마녀 사냥이 한창 있을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한 여성이 출산 시에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달라고 그랬어. 주지도 않았어요. 요구했다는 죄를 물어서 화형을 시켰어요. 미쳤네? 통증을 야, 줄이는 거는 죄였어요, 이 당시. 다 견디고 감내해야 다 견디고 감내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꿨냐? 19세기에 빅토리아 여왕이 바꿨습니다. 내가 나와보니까 장난 아니다. 빅토리아 여왕 별명이 유럽의 할머니예요. 자식을 9명 낳았습니다. 물론 유럽의 왕족 치고는 많이 낳은 건 아니에요. 그냥 뭐 10명씩 낳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힘든 거야. 못 낳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나왔어. 1853년에 8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의사 불러가지고 클로로포름을 써요. 그래서 이후로 여왕님의 마취라는 이름으로 마취제가 유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클로로포름을 잘 안 쓰죠. 이게 위험하니까. 하지만 산모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야, 마취를 해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치. 어느 정도 그렇겠죠. 하고 이제 통증과는 별개로 이제 분만이 지연되는 경우 이걸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스에서는 성관계를 추천했습니다. 애가 안 나와? 그럼 가서 해. 야씨 만성인데? 옆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정자에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경관을 열어주는 그치 거예요. 걔는 어차피 열고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찰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만삭인데 그걸 하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당시에는 어쨌든 궁예지책으로 약이 없으니까 지금은 약 쓰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쓰죠. 이렇게 이제 다방면에 걸친 개선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7명 정도 됩니다. 옛날엔 7%인데 네. 사실은 이거 하면서 제왕절개 역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길죠. 그리고 제왕절개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제한적이. 아 그러네? 저희도. 여기도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니 우린 제왕절개밖에 안 해봤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이야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아.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